지금의 시대는 세상이 바뀌고 있죠. 변해가고 있습니다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출을 충분히 해줬죠. 유동성이 풍부했습니다. 다들 부동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부동산은 불패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잔뜩 냈습니다. 이자율도 1% 후반대, 2% 초반대이니까 부담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. 5억의 대출을 받아도 월 이자가 80만원 초반이었으니 충분히 괜찮다라고 봤던 겁니다. 그래서 그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되게 현명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,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진 사람들, 빚의 무게가 충분히 소화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. 문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쫓아갔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랬던 120만 명이 앞으로 이제 되게 힘겨운 처지에 내몰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신용불량자, 신용유의자, 채무불이행자,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집도 뺏기고요. 그리고 부채는 부채대로 남아서 아마 그들의 삶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빚 내고 그냥 탕감받으면 되고 파산하고 회생하면 된다라고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탕감을 받고 회생하고 파산한다라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 또한 힘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게요.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부동산은 최소한 4년, 5년 지금의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는 건 무리일 겁니다.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이 나아졌던 것처럼요. 앞으로도 좀 기간이 좀 길게 아마 늘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, 실제로 저는 부동산이 없어야 된다, 집이 없어야 된다, 평생 임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.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소한의 빚을 지고 원하는 집을 산다, 필요하죠.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. 특히나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가 거주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.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만 잡놈들이 와서 저한테 비아냥거립니다. 너 집 없지? 너 거지지? 너 경제력이 되게 없지? 이렇게 떠벌리고 되게 폄하하려고 합니다. 끄집어내리려고 하죠. 근데 요즘은요, 진짜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보다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차라리 집이 없는 사람들이 속 편하다, 경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대출 왕창 내가지고 은행에 이자하고 원금 갚아가며 사는 삶이 더 불안하고 더 우려스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.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편가르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,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서 저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그저 현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동산은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 우리는요,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최대한 빚 안 지고 현금 쥐고 살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의 시대에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자기 자리 지키는 게 1번이죠. 자기 자리 지키고 집에 생활비 갖다 주고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갖추는 게 1번이고, 2번이 이제 그러는 중에 좀 자기의 자본을, 자기 돈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자본을 통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. 돈을 좀 더, 돈이 돈을 부르는 그 불편하지만 냉정한 그 현실들을 우리도 이제 활용하며 살아가고,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동산이 있으면,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사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사고, 주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거를 하고, 뭐 향후 노후를 대비할 뭐 임대소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또 임대소득을 받을 용도의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다만 너무 무리하게, 너무 꼭지에 빚을 과도하게 내고 사는 건 되게 위험하다, 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되게 나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.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큰 문제가 될 일이 있겠냐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어떤 것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냉정히 봐야죠. 좀
조심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또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거.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% 나의 책임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. 그러므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차분하게 삶을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데 앞으로는 대출이 지옥이다. 대출이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,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금성 자산 때문에 좀 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닥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, 누군가에게, 윗사람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, 정말 이렇게 빚이 잘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것 또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요,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. 겉모습, 겉으로 보이는 것,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.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걷는 게 맞고요.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맞고, 좀 더 편하게 가겠다라고 택시를 탄다.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폼 잡고 여유롭게 지내는 게 전부일까? 아니면 그렇게 쓰는 돈들을 최대한 아껴서 나중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?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항상 안전함을 추구하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욕심 부리지 않고 과도하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게 제일 나으리라 보는 겁니다. 그렇게 지내보자, 그렇게 살아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,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좀 따져봐야 됩니다. 주어진 처지에서 열심히 일하고요. 내가 뭔가를 맡았을 때는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요. 잘 되는 거는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 형성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제 자립심, 주도적인 마음들도 필요하고요. 유행을 바라거나 쉽게 뭔가를 하려 하거나 남들이 한 걸 갈취하겠다, 빼앗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은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무탈하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려면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, 분발해야 된다는 거, 땀을 더 흘려야 된다는 거,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. 그러지 않으려 하는 거죠. 쉬운 걸 찾으려 합니다. 근데 세상이 쉽고 편하고 잘 되는 길은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